2023년 8월 15일 아침 7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로유를 마셔보기 전에 영상을 내가 찍어 놓습니다. 이 불로유는 부산 서구 대신동에서 제가 구입해 가지고 허경영 이름을 요 서울 우유에다가 적었습니다. 2023년 금년 6월 23일 날 그 이름을 적은 거예요. 그 대신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을 때는 제가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냉장고 없이 거기는 삽니다. 거기도 그 선풍기도 없었는데 몇 년 전에 이제 그 선풍기 없이 부채로만 살았는데 여름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집사람이 선풍기를 2대 줘가지고 지금은 그 대신동에 선풍기는 있습니다. 그 여름을 지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여름 휴가를 잘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그 여름 휴가가 뭔지 이렇게 저거 좀 주방에서 보는 여기에 바깥 저기 풍경입니다. 산속이 이렇게 좀 잘 보이고 있습니다. 좀 먹고 여름이 되면은 이제 뭐 휴가 가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원래 68세인데 1956년생입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 살면서 휴가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휴가가 뭔가 이렇게 항상 그 생각을 해보는데 어디 시원한 데 가가지고 이렇게 푹 며칠 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휴가 간 적도 없고 늘 일 속에 파묻혀 산다 그러나 어쩌다가 한번 이제 우리 그 대신동 뒷산에 올라가서 계곡에 한번 발 담갔다가 오는 거 그 정도죠. 거기 여름철에 보면은 부채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지낼 수 있거든요. 그건 그렇고, 그 대신동에 있을 때는 이제 지금도 있지만은, 냉장고가 없습니다. 이 우유를 냉장고 속에 넣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혹시 냉장고 속에 넣었다 하더라도요, 이 우유가 언제냐 하면은 6월 22일 날 이제 서울 우유가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그 유효 기간이 7월 3일까지거든요. 7월 3일까지니까 오늘이 8월 15일이니까 아마 유효 기간이 지난 것도 뭐 한 달 열흘 정도 지났잖아요. 8월 3일 되면은 유효 기간 지난 지가 한 달이고 오늘 15일이니까 12일 지난 거 아니에요. 42일간 더 지난 거다 이 말이에요. 냉장고 속에 넣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대신동에서는 냉장고 속에 보관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제 좀 이따가 뜯어보고 맛을 볼 건데 이제 여기 김에 와서는 내가 조금 차게 좀 먹기 위해서 냉장고 속에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유를 이제 이 일반 우유에다가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은 우유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진을 내가 안 붙였습니다. 허경영 신인님의 사진을 안 붙이고 이름만 적었거든요. 그것을 불로유 잘 드시는 분한테는 아주 필요 없는 그런 이야기지만은 또 전혀 불로유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런 동영상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이제 불로유는 이제 마시게 되면은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라든지 기타 몸속에 좀 병이 좀 있는 분들은 요런 걸 마시게 되면은 굉장히
몸이 좋아집니다. 즉 치료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그 사례는 내가 이리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엄청 좋아집니다. 내 주위에 지금 현재 불로유를 이렇게 권해보는데, 저한테는 고모님이 지금 칠남 칠녀를 두셨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14남매를 두셨는데, 그 중에 이제 고모님도 있고 작은아버지도 있는데, 고모 두 분님께서 이제 이 불로유를 드세요. 두 분은 드시면서 야 신비하다 그래요. 고모님, 딴 고모님들도 있는데, 딴 고모님들은 긴가민가 하고 아예 듣지를 않습니다. 우유를 못 마신다는 그런 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서울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 있다 그래요. 그분은 예매제로 하는데, 그 임플란트 하는데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일반 치과가 아니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기술자, 임플란트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이제 예약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뭐 임플란트 잘못하다가 이렇게 또 뭐 사고도 나는 수도 있는데, 이분은 제일 정확하게 잘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우유를 못 마신다 그러더라고. 일반 우유를 마셨다 그러면 설사가 난다든지 이래가지고 우유를 못 마셨는데, 요 흑영령 우유에다가 흑영령 이름을 적고 나면은 이게 이제 불로유로 바뀌니까, 불로유는 말 그대로 노자는 이제 늙을 노자거든요. 그러니까 늙지 않는 우유다 이 말입니다. 항상 쉽게 말해서 청춘을 돌려주는 그런 우유다 이 말입니다. 아주 몸에 이제 그 진시황이 말이지, 불로 늙지 않는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보냈다 그러는데, 옛날에요. 그러니까 이 우유를 마시면 젊어지고 아주 몸이 이제 굉장히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울에 있는 그분이 임플란트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시는 분이 이 불로유를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부터는 우유를 마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또 정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로유를 마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몸이 병이 났었다는 그런 정언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정언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서울에서 이제 임플란트를 국내에서 최고로 잘하시는 분이 이 우유를 마시고 난 이후에 몸이 좋아졌다. 그리고 우유를 마시게 되었다. 이제 그런 정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고모님들 중에서 한 분이 나 우유 안 마신다고, 나 우유 마시면 설사나기 때문에 안 한다 해가지고 이 우유를 아직 안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모님들 중에 또 두 분은 이제 이 불로유를 해가지고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신비하다 그래요. 신비하다 그래. 그리고 그 두 분 중에 이제 한 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교회를 원래 그 고모님이 80인인데 아마 50년 이상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다니면 그 교회에서 자기들하고 이제 또 마음에 기미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사람은 자기하고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만나면 왜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50년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그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하고 이제 아주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몇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제 이것을 이제 권하기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모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얼마 전에 밤에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밤에 쉽게 말해서 그걸 불면증이라 그러는데, 내 같은 경우는 불면증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침대에 누우면은 한 2, 3분 내로 잠이 싹 들어버려요. 2, 3분. 1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그걸 내가 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항상 유튜브를 들으면서 자거든요. 뭐라도 이제 하나 좀 영양가 있는 그런 것을 좀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항상 유튜브를 좀 들으면서 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딱 보면은 내가 기억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아, 이까지는 기억이 난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 내가 잠드는 시간이 얼마 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바로 누우면은 바로 잠들어버려요. 그런데 이제 불면증이라 해가지고 누워도 잠이 막 안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봐요. 그런 데는 그 눈에 그 뭐고 눈에 그 뭐 붙이는 것이 있어요. 그 안테처럼 된 거 있잖아요. 눈막에. 예. 눈막에 거기에 허경영 그 신인님의 그 사진을 이제 붙여놔가지고 그 사진이 자기 눈에 대일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눈막에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전에 한번 그 하늘군 가가지고 오면서 내가 샀습니다. 그런데 내한테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고모님께서 이제 대신동에 놀러를 오셔가지고 내가 그때 안테를 줬어요. 고모님, 요금 나는 필요 없으니까 같이 쓰십시오. 이랬더만은, 그거 이제 그 안테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잠이 잘 온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째 또 잠이 안 오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 이제 내가 이제 하늘궁에 한 달에 한 번 가는 걸 알고 계시니까, 이래 하늘궁 가면은 안테를 좀 하나 사달라고 또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왔더라고, 어제. 예. 하여튼 이 허경영 이름을 적으면은 우유가 이렇게 블루유로 바뀌고, 그 눈에 이렇게 그 눈막에다가 허경영 사진을 붙이면은 그 이제 잠이 엄청 잘 온다는 거, 이것을 실험해보고 어제 내한테 또 전화가 왔더라고. 나는 이래 보면은 그리고 내의도 그렇고 속내의에도 이제 허경영 사진을 붙여놓으면은 이제 엄청 몸이 좋아지죠.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차츰차츰 알기로 하고, 오늘 또 우유를 한 마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개를 따거든요. 왼손으로 땁니다. 땄어요. 따고 이제 이것을 벗깁니다. 이제 처음 벗기는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6월 22일 날 사가지고 6월 23일 날 사가지고 이거 벗기고, 냉장고 속에 안 넣은 지가 한 2달 정도 되고, 우리 집에 김에 가져온 거는 내가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우유를 따라 봅니다. 약 한 2달 지난 거예요, 지금. 이제 이거는 닫고. 우유를 한꺼번에 많이 마시니까 오히려 안 좋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요 정도 마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번 나눠서 마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저는 막 좋다 해가지고 막 한꺼번에 다 마셔가지고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적당하게 마셔야 되거든요. 하루 이제 한 번 마실 때 요 정도 마시면 괜찮을 거예요. 참 고소하고, 거기 이제 뭐 보통 우유 같으면 썩어가지고 이렇게 막 곰팡이가 피고 그럴 건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고소하고. 제가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굴을 보여주기가 좀 그랬는데 한번 보여볼까? 속 내려리고 있는데 우유 지금 마시고 있습니다. 여기 블루유라고. 여기 블루유인데 이제 마시니까 이거 뭐 좋잖아요. 얼굴도 보니까 뭐 내보고 염색만 하면은 엄청 젊게 보인다는데 글쎄요. 나는 뭐 염색할 생각은 없고. 요것을 말이에요. 이것을 블루유를 마시고 난 이 우유가 이제 이렇게 허경영 그 이름을 적으면은 썩지 않는다. 요렇게 이 우유에다가 이름을 적으면은 썩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하고, 두 번째는 이 블루유를 마시고 나면은 쉽게 말해서 모든 아픈 것 이런 것이 뭐 췌장암이라든지 뭐 기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많이 나은 경험이 엄청 많거든요.
왜 이 삼복 더위에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를 그 허경영 신인님께서 계시는데 거기 왜 사람들이 이 삼복더위에 찾아가겠느냐고요. 이 거리가 얼마입니까? 이 대구에서 이제 이게 김해에서 부산에서 뭐 김해 부산만 그렇습니까? 저기 되고 양산이고 아이고 창원이고 저 진주 뭐 울산 뭐 경상도만 있는 게 아니라고 저 광주 저 제주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에 찾아와서 왜 이렇게 찾아오느냐? 그 뭔가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전 국민들이 이제 알면 좋잖아요. 알면 좋은데 이런 것은 KBS나 MBC, SBS 뭐 하다못해 헐찍한 그 JTBC나 TV조선이나 채널A나 MBN 이런 데서만 이 1시간짜리 보도를 3일만 하면은 대한민국이 발칵 디비집니다. 그런데 왜 기존 언론 방송에서는 보도를 안 하겠느냐고. 허경영이 뜨면은 이 뭐 세상이 디비지니까 자기들의 이제 그 기득권 이게 이제 침해를 받으니까 이게 허경영 이름을 뜨는 것을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득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요즘 뭐 이런 유튜브를 찍어서 이렇게 보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조만간에 지금 미국에서도 터크 컬슨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2020년 11월 달 미국 대선에서 정말 바이든이 막 어마어마한 그런 부정선거를 한 걸 다 폭로를 했다고 했는데 폭로한 사람을 잘라버린다고.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공병호 박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도 이제 도둑놈들이라고 하는 책을 4권이나 지금 썼는데, 그러니까 작년 2022년 3구 대선, 그리고 작년 2022년 6월 1일 이제 지방선거, 그리고 2021년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리고 2020년 4.15 총선, 이 모든 것이 말이지, 예?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책을 써냈어요. 책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그런 불이한 일이 판을 치고 있다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완전히 트럼프 그 심정이나 허경영 신인님의 심정이나 또 변희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의 심정이나 똑같아요. 피를 토한다고. 피를 토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바이든 미국 현재 대통령이죠. 바이든하고 바이든의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 지금 현재 그 뭐 비리 이제 부통령 시절, 그러니까 그 오바마 시절 때 이제 바이든이 부통령이었으니까 그때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국 에너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은 것이 이제 정확한 물증을 가지고 탁 이렇게 미 의회에서 이제 정언을 하고 TV 보도를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다음날 트럼프를 기소를 한다고. 그거를 그렇게 한 것이 3번인가 4번 된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참 이렇게 불의가 판을 치느냐고. 무더기 표가 막 이렇게 나오는 거. 그 바이든의 표가 무더기 표가 나오는 거. 그런데도 지금 뭐 멀쩡하게 대통령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또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변희재님이 이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검사, 그러니까 윤석열 지금 현직 대통령이 전에는 그 검사였잖아요. 그 검찰총장 하기 전에도 뭐 검사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때에 그 손석희가 말한 태블릿하고 장시호, 그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가 말한 그 태블릿
것이 최순실 것이 아닌데도 최순실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그 태블릿을 전부 다 안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삭제를 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밝히는 사람을 오히려 감옥에 잡아넣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변희재님 같은 경우는 미치고 펄쩍 뛰는 거 아니에요. 생사람을 잡았으니까. 뭐 허경영 신인님의 억울한 점은 이런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그 2022년 3구 대선 때 그 TV 토론에만 딱 나왔으면은 국민들이 99%, 100% 지지했을 거예요. TV 토론에 나왔으면은. 그런데 거기 나오는 것을 적극 막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다고. 충분히 나올 수도 있었다고. 여론이 5% 받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5%가 딱 나오니까 그다음부터는 허경영 이름을 전부 다 안 나오게 해가지고 결국 TV 토론에 못 나왔다고. 그리고 그 전에 2020년 4.15 총선 때도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국회의원이 최소한 한 15명에서 20명은 넣을 수가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원천적으로 봉쇄를 하고 또 2020년 4.15 총선도 공병호 박사의 말에 의하면은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국회의원 5명이 못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2년 3구 대선 때도 TV 토론에 나올 수가 있었는데 못 나오게 했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허경영 대통령 딱 되시면은 대한민국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어제 아래 내가 그 꽃동네 가는 대신동에서 꽃동네 가는 그 마을버스가 있다고요. 그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가니까 다행히 손님이 한 사람도 없고 내만 탔더라고. 그런데 그 기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허경영 총재님 대통령 반드시 된다 이라.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환하게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을 해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 원을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우리가 지금 다 주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진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억 원씩 받게 된단 말이에요. 허경영 총재님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경제학자들 다 합친 것보다 100만 배 낫다고 보면 돼요. 100만 배.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돈으로부터 해방되는데 너무 이제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긴가민가 하지만은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보시라고. 서울이 요거 한 병 사면은 3,400원, 뭐 3,600원, 3,700원 이래 해요. 마트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그거 하나 사가지고 허경영 요래 이름을 적고 난 다음에 딱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해보고 나면은 우유가 썩질 않아요. 만약에 예수나 석가, 공자, 뭐 마음에 자기가 믿고 있는 뭐 박태선이가 또 옛날에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박태선이나 문선명이나 또는 뭐 강정산 밑에 제자들이 오직 한둘이가 맞느냐? 한둘이가 아니라고. 강정산 밑에 그 계열이 엄청 많아요. 그 강정산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많았다고. 차경석이도 있고 김영렬, 뭐 문공신, 뭐 김경학, 김경수, 차경석이 그 계열의 이제 밑에 또 제자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한판 세운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느냐고. 그 사람 이름 다 적어보라고. 전부 다 썩는다고. 그런데 오직 유일하게 썩지 않는 것이 허경영이단 말이에요. 자, 그래 보시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204번지 허경영 신인님을, 내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고도 많이 갔고 기차 타고도 많이 갔고 버스로도 많이 갔고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사람은 가고, 뭐 그래도 긴가민가하는 사람은 안 가고 자기 복이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고. 지금 대통령 되기 전에는 만나기가 쉽고 좀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곧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송영길 대표가 지금 유일하게 언급을 하는, 유일하게 지금 이 정권에 대해서 정면 딱 도전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모든 한결같이 국내 정세를 파악하시는 분은 볼 때에 예, 이 정권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60개월을 지금 이제 15개월 했는데 남아있는 것이 45개월 남았잖아요. 45개월 채우기가 힘들다 그래요. 그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국민들의 한 60%, 70%가 그냥 윤석열 하면은 그냥 대위를 꺼버리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 정도 가겠느냐고. 그래, 만약 이 다음에는 반드시 허경영 총장께서 대통령이 되시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워요. 지금은 또나게나 아무나 가면은 다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만은,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만나려면은 한 10,000명 정도 이제 그 하늘궁 가면 넓은 거기 있다고. 잔디밭이 있다고. 그런 데 가가지고 멀리서 한번 보면 끝이야. 그리고 그것도 멀리서 한번 보는 것도 1년, 2년, 3년 기다려야 자기 순번이 온다고요. 자, 오늘 대충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허경영! 아이고, 우리 집에서, 주방에서 바라다보는 여기 뭐라 그러나? 뷰라 그러나? 허경영.